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대주주 3억 요건 10억 매도 폭탄이 온다. 조심해야 할 주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하향할 예정인 가운데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 주식 대량 매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준은 항상 연말입니다. 12월 31일은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2월 30일 기준이죠. 베스킨 31이 아니라 베스킨 30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식 처리에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대주주로 간주가 됩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대해서 3억 원 이상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를 2억 8천 정도 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의 부모님께서 삼성전자 5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가족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토탈 3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시면 일단 가족끼리 주식을 뭐 들고 있는지 다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혹시나 모르죠. 여러분은 삼성전자 500만원 들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삼성전자 3억 이상 들고 있을지요. 어쨌든 기준은 올해 12월 28일이고 만약 여러분이 대주주가 된다면 내년 4월달 세금 정산할 때 여러분은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대주주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대주주를 검색해봤습니다. 대주주란 말 그대로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말하며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은 최대 주주라 합니다. 여기까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일반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증권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대주주라면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대주주가 된 당의 주식을 매도하면 30%, 그 다음에 매도하면 20%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산백과사전에서 대주주를 검색해봤습니다. 첫 번째 딱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라? 내가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거 무슨 말이야?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대주주는 회장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편법 증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지분을 500억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름하여 증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증권 거래세만 내고 자식에게 매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개인이 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증권 거래세와 별도로 추가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는 코스피는 100억 원, 코스닥은 50억 정도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사장님의 가족이라 부를 수 있죠. 한 종목에 대해서 이 정도를 투자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50억, 2015년도에는 25억, 급기야 2019년도에는 10억으로 줄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아들 다 합쳐가지고 삼성전자를 5억 정도 들고 있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이 지나면 여러분은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 혹은 22%의 세금을 때려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5억에 대해서 모두 다 때려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익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려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4억에 사서 지금 5억이 됐다면 수익금인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러한 대주주 3억 요건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5억 정도만 있으면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몇 년 사이에 2배 정도 오르다니 이거 우리나라에 큰 대변혁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10년 동안 한국에 풀린 통화량을 나타낸 차트인데 10년 동안 통화량이 2배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이 10년 동안 경제성장을 크게 한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시중에 돈이 2배 정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정도 상승했다고 봅니다. 지금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이 아니라 10억에서 20억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상승한 만큼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상향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아파트 팔아서 주식 투자하는 개미분들도 많은데 이거 한 종목에 대해서 3억을 넘기기는 매우 쉽다고 봅니다. 폐지 이유 두 번째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세를 여러분은 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손실을 본다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수익이 나게 된다면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최소 20%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2023년부터요. 어차피 우리들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굳이 미리 앞서서 2021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줄여서 개미들에게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일반 개미들은 2023년부터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때까지 가만히 두면 안 될까요? 정말로 정부에서 돈이 급할까요? 돈이 급하면 그냥 채권 좀 찍어내세요. 지금 미국은 한 달에 1,000억 달러 정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달에 1,000억 달러 찍어내니까 우리는 그냥 1억 달러 이 정도만 찍어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얼마 정도 매달 찍어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금액은 말해본 것입니다. 폐지 이후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의 조세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외국인 이야기 나오니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Foreigner. 더 이상 영어가 진행이 안 되네요. 어쨌든 외국인은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형평성이 어긋나네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전에 저는 이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주식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주식이 나라의 자산인데 한국의 사람들은 주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러한 주식을 다 모으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배율이 55%가 넘어갑니다. 이거 삼성전자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 모을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줄여버리면 누가 한국의 주식 모으기 운동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들을 외국인이 다 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마트 때릴 때 코스트코 매출 1조 뛰었다. 요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생이다, 소상공인 살리자 이런 구호 속에 국내 마트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 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에 마트를 갈 때에는 항상 달력을 봅니다. 오늘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맞아? 해당되면 당연히 마트는 못 갑니다. 왜냐고요? 마트는 이날 쉬기 때문이죠. 마트가 한 달에 2번 쉬는 것뿐만 아니라 상생법을 통해서 대형 마트가 신규 점포를 낼 때에는 주변 소상공인과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이것을 매우 잘 지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한번 어기면은 나중에 어떤 부당함을 겪을지 이거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 대형 마트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코스트코는 다릅니다. 코스트코는 이런 거 무시하고 과태료 4천만 원 내고 그냥 1년 매출 4조 찍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마련했던 상생법이 오히려 외국의 대형 마트만 키워준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따로 수집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 빵집 신규 점포를 제한하자 그 주변에 있던 개인 빵집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외국계 빵집이 들어오면서 외국계 빵집이 모든 상권을 다 흡수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회사까지 강제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인 규제 속에서 외국인의 배만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이후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한국의 고객 예탁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초 대비 지금 거의 2배 정도 증시 예수금이 증가했습니다. 25조에서 55조까지 늘었네요. 2배 이상입니다.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린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묶여있던 개인들이 주식으로 점점 넘어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을 다 팔진 않지만 하나 정도는 팔고 주식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확 줄여버리면 이러한 분들이 주식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억짜리 주택 팔아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5억, 10억, 15억 이렇게 고가 주택을 팔아서 주식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주주 요건에 걸릴 가능성도 매우 크겠죠.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구해오던
집값 잡기 운동, 이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 피해서 주식으로 넘어왔는데 주식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 나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게 되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3억 완화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정대로 대주주 요건 3억 완화가 시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조심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 혹은 사장님 가족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특정 주식에 대한 지분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주주였고 지금도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에 팔아서 내년 초에 사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매하게 3억에서 10억 정도 들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말에 해당 주식을 팔았다가 내년 초에 다시 매수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식의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제가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결국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연초 대비 지금 주가가 떨어졌거나 주가의 상승률이 크지 않은 종목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보이지 않나요? 바로 코스닥 테마주입니다. 여러분은 코스닥 테마주를 조심해야 됩니다.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개인이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이오주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동학개미 바이오주 쓸어 담았다. 소액주주 60% 증가. 그래서 9월 23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 24곳을 조사했는데 주식을 1% 미만 보유한 소액주주는 총 72만 9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62% 정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을 1% 미만 보유한 소액주주를 종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정리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12월 말 대비 2020년 상반기에 소액주주의 숫자가 얼마 정도 증가되었는지, 소액주주가 지니고 있는 주식이 얼마 정도 증가되었는지 종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해당 주식을 1% 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00억짜리 주식에 대해서 내가 0.99% 주식을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해당 주식을 9억 9천만 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소액주주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분들 중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분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모두가 대주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주주가 작년 대비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3억 원 이상 들고 있는 분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이들 종목 중에서 소액주주 수 혹은 소액주식 수 이것이 100% 이상 증가한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대원제약, 레이, 메드팩토, 부강약품, 알테오젠, 제테마, 휴젤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이 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비 현재의 주가 상승률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메드팩토는 344%, 부강약품은 94%, 알테오젠은 400%, 제테마는 12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들 주식의 주가가 연말에 떨어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식은 개인의 매수 비중도 많고 주가의 상승률도 크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언택트 테마주 이런 것들 중에서 주가의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투자자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코스피는 그에 비해 조금 양호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많이 들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5% 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7일 기준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주주가 두려워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면 외국인이 아래에서 다 받아먹을 거라 봅니다. 코스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외국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은 당연히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코스닥 종목에 비해서 코스피 종목들이 대주주 요건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코스피 종목 중에서 어떤 섹터에 조금씩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제가 딱 한 달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장 섹터에는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5G, 자동차, 반도체, IT 부품 이렇게 많은 성장 섹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물의 경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IT 부품, 현대차와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것을 딱 한 달 전에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또 섹터 변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점은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드리거나 급하면 게시판을 통해서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3억 조건은 없어져야 한다.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